그리스 신화 하는 날이죠. 오늘 그리스 신화 아주 재밌는 얘기 준비했거든요. 어떤 걸 준비할까,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할까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좀 잊고 살았던 신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우스죠. 예.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우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제우스라는 애가 또 어떤 막장 짓거리, 쓰레기짓 했는지 또 궁금들 하시잖아요. 예. 어떤 헛짓거리들 했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요, 신들의 왕, 쓰레기 중에 쓰레기, 제우스 쓰레기 편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면서 시작해볼까요? 매주 토요일 밤 9시 그리스 신화 하는 날입니다. 자, 보자. 제우스예요. 뭐라니, 쟤 지금. 우리의 자손을 많이 퍼뜨려 신들의 힘을 크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러고 있는데, 제우스입니다. 저런 말을 왜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여자를 또 여러 명 만난다, 좀 후린다, 전문 용어로 이러는 것 같아요. 제우스가 여자를 좀 밝히잖아요. 그냥 밝히는 게 아니고 아주 엄청 밝혀, 으마으마하지. 그냥 눈만 뜨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찾아 헤매요. 그냥 뭐 거의 사바나의 하이에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어떤 여자, 인간, 신 안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인간이나 신들이 제우스에게 희생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인간에 대한 복수를 많이 하죠. 자기를 좀 싫어한다, 자기 말 안 듣는다, 하자는 대로 안 한다 라는 이유로 좀 복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리스 신화 하다가 이제 제우스 쓰레기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우스만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포세이돈도 얼마든지 포세이돈 쓰레기 짓을 많이 했고요. 헤라도 인간에 대한 복수 진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뭐 꼭 그리스 신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 신화 이야기를 보면은 신이 인간에게 보복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만들어질까, 이런 신화가 왜 만들어질까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겠지 뭐. 그만큼 고대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다는 뜻이 되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연재해, 막 태풍 막 몰려와, 막 지진이 막 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이 신이 화를 해서 신이 노하셨다, 막 이런 말이 있고, 사람이 아파, 불치병이야, 못 고치는 병에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귀신이 들렸다, 뭐 신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어떤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증명해내기가 좀 힘들었어. 그래서 뭔가 위험한 일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어떤 것에 의지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이게 곧 신이라는 거죠. 그래요. 다르게 좀 해석을 또 해보자면은 어떤 인간들 사이에서 아주 옛날에 지배자 계층이 어떤 자기들의 권위를 좀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신을 좀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믿어야 하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들을 만들어야 됐던 것 같아. 그게 어떤 자신이었을 거고, 계급자층, 그렇겠죠.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막 각색도 되고 지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 신화가 그렇게 좀 시작됐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 근데 그 중에 핵심 인물인 이 제우스를 또 이 제우스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제우스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요즘에 만약에 우리나라 와서 막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거 같은 거 만들잖아? 대박 난다니까, 작가로. 진짜 엄청날 거예요. 이 상상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요, 제우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인간들에게 내린 형벌이나 또 어떤 각종 그 쓰레기짓, 이런 거에서 몇 가지 좀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소랑 좀 다르게 진행해 볼 건데, 그동안은 좀 한 인물의 한 가지 스토리를 좀 길게 알아봤단 말이야, 한편으로. 근데 오늘은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들어봤니, 얘들아? 한 사람에게 관련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붙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인데, 지도부터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 할 때도 어느 지역에 뭐 어떤 지명, 이 정도는 또 알아야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자, 지도 봅시다. 좀 크게 할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색 점 찍힌 곳이 아텐스라고 돼 있죠. 제가 아테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색칠된 부분 있죠. 좀 아래쪽에, 그죠? 서남 쪽에 색칠된 부분, 빨간 거, 주황색 말고. 저희 이제 아르카디아라고 하는데, 이 아르카디아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이름이
리카온이라고 합니다. 리카온이라는 이제 사람이 인간이에요. 신 아니고 왕이었는데 독재자였어. 얘가 독재자. 벌써부터 뭔 일을 당할 것 같죠? 리카온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독재하면은 벌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 당시 리카온은요, 특이하게 고대 그리스인답지 않게 신을 믿지 않았어요. 신을. 이럴 수가 없거든요. 원래 이 당시만 해도 각 지역마다 신을 하나씩 두고 모셔야 된단 말이야. 아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테네 여신을 믿고 있었고, 저 밑에 이렇게 좀 길쭉한 요 섬 보이죠? 길쭉하게. 저기 크레타 섬인데 여기는 포세이돈을 믿는 지역이었어요. 아르카디아도 이제 신을 하나 두고 모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이 나라 왕이 안 믿으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던 것처럼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신을 모시고 막 그랬었는데, 리카온이 다스리는 아르카디아만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왜 우리는 신을 안 모시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안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신을 믿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습니다. 리카온이 근데 왜 이걸 안 했느냐? 왕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신을 섬겨야 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리카온이라는 사람이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알아. 뭐 포세이돈, 뭐 제우스 뭐 다 알아. 근데 신을 믿고 섬겨야 된다. 얘네들 말을 어기면 큰일 난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씨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뭐야 제우스가 뭐야 난 내 맘대로 할 거임. 나 리카온이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거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이게 요즘 같은 시대면은 나쁜 건 딱히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예, 큰일 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이 신을 안 믿어? 난리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다른 어떤 마을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신을 믿어요. 근데 이 기도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리카온이 막 비웃는 거야. 야, 니네 임마 자식들아, 임마 그런 거 한다고 임마, 니네 뭐 건강히 오래 살 것 같아 이놈들아, 그러고 사기야 이놈 자식들아, 막 비웃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신을 믿고 싶은데 왕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좀 뭔가 답답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다스리는 왕인데 뭐 대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야, 쟤 또 저거 리카온 저거 또 야 노망 나가지고 또 헛소리하러 나왔다고. 그러니까 야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희그머니나 막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죠. 예. 이제 그러다가 리카온이 정도가 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을 무시하는 정도가 심해진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하다가 자기가 제우스를 죽이겠다. 내가 제우스를 죽이겠다. 내가 아르카디아의 왕이요, 킹이요, 막 이러면서 제우스가 불멸의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다닌 거예요. 미친 앤가? 그러면서 진짜로 자기네 집에 제우스를 초대했어. 리카온이 제우스를 죽이겠다면서 저녁 식사라고 이제 핑계 대면서 불렀던 거예요. 아니 인간이 제우스를 죽이겠다는 게 이거에 아유 참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자신감이 좀 있는 건지 뭐 바본지 뭐 아무튼 뭐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예. 제우스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또 기뻤어. 딱 이렇게 뭐 자기 저녁 초대 했다니까 그 올림포스 산에서 신들 모아놓고 막 얘기했겠지. 야 내가 저기 아르카디아라고 알지? 저기 저 밑에 그 나라 있는데 이제 리카오니아가 왕이 있어요. 날 또 한 자리 또 좀 모시고 싶다고 또 이제 술이랑 또 깔아놨겠지. 세팅했겠지. 오늘 좀 한 잔 꺾고 올게. 기분 좋아서 갖고 좀 갔다 온다고 이러고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막상 간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 왔어 하니까 요리가 뭐 무슨 막 바베큐 막 치킨 이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 만든 음식인 거예요. 인육이었던 거야. 리카온이 붙잡은 포로들을 잡아서 인육을 내놨던 거예요. 왜? 죽이기 전에도 제우스에게 모욕을 한번 주겠다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이거 딱 보고 제우스가 화났죠. 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제우스가 이제 또 천둥번개 다스리지 않습니까? 리카온의 그 궁전에 벼락을 딱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궁전이 막 불에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리카온이 이때 드디어 제우스의 실력을 실제로 눈앞에서 본 거죠. 그래가지고 리카온이 이때 나 망했다. 제우스 실제로 보니까 이 형 빡세다. 이게 와 게임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무서우니까 도망치려고 하는데 제우스가 어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리카온에게 저주를 딱 겁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리카온이 딱 저주를 받는 순간 몸에서 막 털이 자라. 이게 보이죠? 얼굴 늑대 같은 거. 몸에서 막 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리카온이 늑대 인간이 돼버렸어요.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래서 이제 뭐 늑인이 돼버린 리카온이 습성까지 늑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늑대 인간들은 사실 뭐 많은 드라마나 영화 뭐 게임에서 알죠. 보름달이 떠야 변하고, 그죠? 울버린 마냥 보름달이 떠야 변하고, 뭐 평소에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식이잖아. 근데 얘는 제우스의 저주잖아. 또 강력한 저주 받았거든요.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평생 늑대 인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의 습성도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평생 동물 잡아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늑대 인간 전설이 우리 다 알죠? 늑대 인간에 대한 전설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버전이 조금씩 다 있어요. 각종 국가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된 제우스와 리카온의 이야기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재밌죠. 다음 이야기 또 가보겠습니다. 리카온이 늑인이 됐어. 이 일로 승질이 난 제우스는요, 저주를 걸고 끝내는 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안 풀리는 거야. 막 얘를 늑대 인간은 변하고 이제 산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승질이 나 죽겠는 거야. 막 가면서 막 리카온 이 새끼 막 나쁜 새끼, 이 새끼가 고얀 새끼 막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신 중에 신이고 제우스인데 막 이걸 죽여 막 이러고 분이 안 풀리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분에 못 이겨갖고 와 나 안 되겠다. 난 못 참겠다고 막 이거 인간들이 나한테 이래? 인간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나중에 또 약간 좀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만약에 인간들이 없으면 어때? 자기들한테도 이로울 게 없어요. 왜? 제우스잖아. 또 나도 이쁜 여자 또 보면 사귀고 싶고 뭐 애들한테 인간들한테 조공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손해잖아 결국. 그래서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대신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고대인들을 정화하기로 합니다. 정화해준다고. 이 악한 마음들, 신을 섬기지 않는 마음을 정화하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방법이었냐면요, 홍수를 일으켜서 싹 씻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물로. 되게 단순하죠. 몸을 씻으면은 그 정신도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 근데 이게 홍수 규모가 엄청났대요. 거의 뭐 노아의 방주급이었대. 제우스가 화난 거야. 제우스 아래서 비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천둥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썬더스톰이 막 그리스를 막 몰아치는 거지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바닷물이 막 차오르니까 도시에 막 농작물 막 떠내려가, 사람 떠내려가 막 죽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근데 사실 뭐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안 죽인다 그랬는데 뭐지? 아무튼 근데 사람이 뭐 그렇게 쉽게 죽나요? 뭐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우스가 생각한 것처럼 전멸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자 제우스가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은 자기가 또 항상 들고 다니는 그 포크 있죠, 삼지창. 그걸로 땅을 탁 내리치는 거면 그 제우스 말 듣고, 동생 말 듣고. 그러니까 해일이 일어나서 도시를 확 덮쳐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홍수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때 모든 인간들이 물에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화만 시킨 다음에 왜 다 죽였죠? 또 결론적으로는. 근데 죽이면 어떡하냐, 사람들을. 나쁜 놈이네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이 그림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이 누구냐면요, 저번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프로메테우스, 판도라의 상자 얘기할 때 나왔었죠. 프로메테우스 등장했었는데 그 아들인 데우칼리온 남자이고요. 동생 중에 에피메테우스 있죠. 그 딸인 피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남은 거야. 둘만 사는 거야. 전 인류 중에. 얘네 아빠들이 제우스한테 반항하다가 크게 혼났었죠. 그게 판도라 상자 때문인데 자식들은 그때 이후로 제우스가 무서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우스 말 잘 듣고 막 심부름 잘하고 막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도 얘네가 잘 따르니까 이뻐 보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딱 둘만 살려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 기도를 하러 간 장소가 그 제우스의 부인 중 하나죠. 테미스 신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시 좀 태어날 수 있게 기도를 막 둘이 막 하고 있는 거야. 물 떠놓고 하고 있는데 테미스가 직접 나타났지. 그래서 와가지고 허머, 니네 뭐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인간들이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테미스가 그래, 그럼 너네들의 어떤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 같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저 뒤를 보라 그래. 저 뒤를 보니까 얘들아, 저기 돌들이 있지. 돌을 잡아서 등 뒤로 던져. 니네 등 뒤로. 이렇게 이 장면이야. 이 장면. 등 뒤로 던지라 그래. 돌을. 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신이 시키는 거니까 데우칼리온이랑 피라가 해봤지. 그러니까 이 돌들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테미스가 말한 이 돌들이 사실 자기 엄마인 가이아인 거예요. 가이아의 뼈, 대지의 신이죠. 가이아의 뼈들이었던 거야, 이 돌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때 데우칼리온이 이렇게 던진 돌이 남자가 되고요. 이 여자의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결혼을 해서 애 낳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인간들이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오늘은 제우스 편이죠. 제우스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형이 바람기가 또 얘기를 좀 해야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보이는 여자는 족족이었어요. 그냥 다 되는 대로 그냥 힘 닿는 만큼. 예. 그 당시에는 또 아내도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헤라라고. 근데 이 하다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헤라의 시녀한테까지 껄떡댑니다. 근데 이 시녀가 바로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죠. 이오. 벌써 나오네요. 예, 제우스였던 것 같아요. 사진 잘린 겁니까? 결혼해줘 하니까 싫어요. 바람둥이 싫단 말이에요. 열받아. 막 약간 요 장면이에요. 이오라고 합니다. 이오. 예. 정확히는 님프족 요정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 요구르트 이름이네요. 유산균이 있을 것 같고. 제우스가 이오를 숲에서 처음 봤어요. 이 그림처럼. 예, 제가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이 그림책, 그리스 신화 그림책에서 갖고 온 건데 숲에서 처음 봤대. 바로 꼬셨죠. 이쁘기도 이뻤어요. 예, 바로 꼬셨어. 근데 이오가 안 넘어오는 거야. 평소 같으면 다른 여자들은 다 제우스한테 넘어갔거든요. 어머 신들의 왕이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 꼬셔주고 막 넘어가고 사겨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거절해. 하니까 제우스도 열받지. 와, 내가 제우스인데 난데 안 넘어와? 막 이러는 거야. 제우스를 거절하는 거야. 이오가. 이오가 도망간 이유는 사실 둘 중 하나겠죠. 헤라에 대한 의리 이거를 지키는 건지 시녀다 보니까 아니면은 제우스가 지 스타일이 아니었던지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무튼 제우스는 이오가 도망을 가니까 붙잡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비구름을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이오 주변을 이렇게 막 감쌌대. 그러니까 이오가 길이 안 보이니까 멈춰 섰죠. 이때를 틈타서 제우스가 확 가가지고 둘이 사겨버리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강제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예. 그리스 신화가 원래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좀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미성년자가.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는 제가 그래서 좀 순화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누구랑 사귀었다라고 하면 거의 강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사귀었다, 결혼했다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라가 이걸 눈치채요. 헤라가 이걸 알았어. 예. 이전부터 워낙에 제우스가 괜히 제우스렉이 아니죠. 이제 공감이 가죠. 예. 이러고 다니니까 또 많이 걸리기도 했어요, 헤라한테. 예, 근데 그랬었지. 근데 사방에 구름이 막 끼니까 그 올림푸스 산에서도 헤라가 왜 이렇게 구름이 끼지? 이 양반이 또 바깥 양반이 또 뭐 헛짓거리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폴론을 시킵니다. 자, 제우스 아들 중에 아폴론도 있습니다. 아폴론을 시켜요. 폴로나. 니의 앱이 또 뭔 개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 이거 뭐니 구름 끼는데 네가 햇빛 좀 쬐서 아폴론 태양신이잖아. 햇빛 좀 쬐서 이거 구름 좀 걷어봐라 막 이러니까 구름이 거쳤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아폴론도 헤라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제우스가 바람펴서 낳은 아들이 아폴론이에요. 제우스가 이제 햇빛이 막 쬐니까 등짝이 막 뜨뜻해지겠죠. 뭐 딱 뒤로 돌아가니까 해가 떴어. 구름 사라지고. 제우스가 이때 또 나 또 헤라한테 걸렸나봐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 바람핀 거 아니다. 나 아니다 하면서 이오를 그 자리에서 흰 소로 변신시켜버립니다. 헤라 뒤에 소 있죠? 이거 까만색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흰색이에요. 흰 소로 변신합니다. 소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근데 헤라가 이제 또 제우스한테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하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바람폈지라고 물어보지도 않아. 가서 여보 무슨 일이에요? 구름이 껴서 와봤더니 흰 소가 있네. 여보 그 흰 소는 대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쁘게 생겼는데 저 선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윙크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우스는 소가 된 이오를 뺏겨요. 자기 부인한테 뺏겨요. 이오가 변한 건지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 헤라가. 아무튼 그냥 뺏었어요. 그리고 이 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르고스라는 신을 시켜가지고 이오를 지키게 합니다. 아르고스라고 신이 있는데
온몸에 눈이 달려있어. 막 팔, 다리, 막 등, 배 이런데 눈이 100개가 달려있어 온몸에. 예. 그래서 눈이 달려있으니까 감시하기 좋잖아. 그래서 아르고스를 시켜서 이오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우스는 이제 자기 여친을 뺏겼잖아. 그래서 집에 오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친이, 새 여친이.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계속 보고 싶고. 그래서 이오를 구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또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출하고 싶은데 눈이 100개 달린 애가 지키고 있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아르고스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요. 눈이 100개인데 하나만 감고 잔대. 하나만. 그래서 99개는 떠 있다고 합니다. 잘 때도.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자기 아들인 헤르메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헤르메스한테 딱 가가지고 야, 딱 이렇게 야, 아빠가 임마 요즘에 그 연애라는 걸 해요. 너도 알지? 그 사랑, 러브 요걸 한단 말이야. 너도 임마 이제 좀 알 때도 됐잖아 그런 거. 너도 그렇게 태어난 거고 자식아. 헤르메스도 사실 헤라 아들 아니야. 얘도 바람 펴서 낳은 애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또 남자들은 임마 또 이해하지 임마 아빠 마음에. 그치? 아들? 막 이러면서 헤르메스에게 시켜가지고 지 여친, 바람난 여친 이오를 구해달라, 구출해달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헤르메스가 이걸 또 들어줘요. 그래서 지 아빠 피는 또 어디 안 가나 봐. 그래서 헤르메스레기라고 또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르고스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피리를 불어. 어휴, 야 이거 사진이 좀 징그럽다. 피리를 불어줍니다. 그래서 피리를 들어서 듣고 아르고스의 눈 100개가 모두 감겼다 그래. 완전히 잠드는 거지. 그때 헤르메스가 칼을 뽑아서 아르고스의 머리를 이렇게 딱 베어서 죽였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오를 구출했는데 또 웃긴 게 이 헤르메스가 아르고스의 자른 머리를 헤라한테 또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아빠 제우스의 부탁은 들어주지만 그 어떤 양엄마라고 해야 되나 새엄마가 헤라한테 또 고자질도 같이 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헤라가 승질이 나서 등해떼를 보냅니다. 이오한테. 그러니까 벌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등해라고 부르는데 등해가 막 이렇게 쏘면서 이제 괴롭히니까 제우스랑 이오가 또 못 만나 구출했는데도. 예. 어쨌든 이오는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예, 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이오가 망명을 가버립니다. 헤라 무서워서. 그리고 다시는 제우스랑 만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 원래의 모습, 이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그 이오가 건넜던 이제 바다가 여기 보면은 왼쪽에 아이오니안 씨라고 돼 있죠. 이게 아이오니안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오가 이때 건넜다고 해서 이제 이오의 바다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됐어. 그러고 나니까 어때? 생각해 보면은 그 헤라의 명령으로 지키던 아르고스만 불쌍하잖아. 그죠? 헤라가 이 아르고스 죽었다는 얘기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괜히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애꿎은 애가 죽었구나. 막 이런 얘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보면 또 헤라가 착해요. 그죠? 예. 심성이 사실은 헤라가 고와. 착한 애예요, 헤라가. 근데 원래 착한 애인데 제우스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갖고 바람 피는 거 잡으러 가고 막 바람 핀 여자가 애 낳는 것도 그 꼴 못 보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애가 성격이 파탄난 거지 뭐. 아무튼 남자를 잘못 만나고. 그래서 이제 아르고스의 눈을요. 눈이 많잖아, 아르고스. 아르고스의 눈을 떼가지고 자기 공작새 보이죠, 여기. 헤라의 상징이 공작이거든요. 그래서 공작새, 자기가 키우는 공작새에게 아르고스의 눈을 이렇게 깃털에다가 붙여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작새가 날개 쫙 피면은 공작새 중에 이제 이렇게 공작새 꼬리에 이렇게 막 동글동글 있는 거 알죠? 뭔지 알죠? 이건데, 예, 요런 느낌인데, 보여줄게. 요 느낌 알죠? 예. 이게 이제 아르고스의 눈을 붙여서 헤라가 그래서 이제 공작새에게 이렇게 많은 이런 점 같은 이 눈인지 점인지 이런 무늬가 생겼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작새에 대한 그 그리스 신화 전설이에요. 예. 이런 거 알면은 또 어디서 또 이제 남자분들도 여자친구 앞에서 딱 멋있게 공작새의 슬픈 전설을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제 또 호감을 살 수가 있겠죠. 예.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제우스의 막장 스토리, 제우스 레기 스토리 마지막입니다. 제우스를 만났다가 이제 패가 망신한 여자 중에
칼리스토라고, 이것도 이제 그 그림책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칼리스토라는 인간이 있어요. 예, 칼리스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칼리스토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아르카디아의 왕 알죠? 늑인 됐죠, 늑인. 리카온의 딸입니다. 리카온. 그러니까 분열을 망가뜨린 거야, 제우스가.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달의 여신 칼리스토가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의 시녀이기도 했습니다. 신에게 맹세한 인간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신에게 평생 이제 어떤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남자를 만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우스의 눈에 띈 거죠. 제우스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지가 짱이다 보니까. 뭐 보자마자 제우스가 또 가가지고, 야 칼리스토 널 좋아해, 뭐 이렇게 해버렸겠지. 그리고 이제 또 강제로 막 또 결혼한 겁니다. 애가 덜컥 생겨버린 거야. 애가 생겼어. 이때부터 칼리스토가 걱정이 된 겁니다. 막 배가 불러오니까 막 어디다 말도 못해. 괜히 말해서 소문났다가 아르테미스가 알면 자기 신전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맹세한 걸 어기니까. 근데 또 이걸 아르테미스에게 들켜. 그래서 신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애를 결국 낳게 되죠. 이 소식을 또 헤라가 들어! 헤라가 매야? 칼리스토가 제우스의 애를 낳았다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도 헤라가 칼리스토를 찾아가서 저주를 또 내려서 얘가 곰으로 변하게 됐어. 불쌍하지. 그래서 곰이 돼가지고 평생 사냥꾼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졸기네. 야, 원래 아르테미스 시녀잖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리스토도 시녀니까 항상 사냥을 따라다녔지. 근데 이에는 자기가 사냥꾼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라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복수를 할 때 상대의 멘탈을 깨버리는 이런 복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곰이 돼가지고 그래서 15년을 도망 다니면서 살았대, 산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사냥꾼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칼리스토가, 곰이 이 사냥꾼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예전에 자기가 낳았던 아들인 거야. 근데 이름이 아르카스라고 하는데 얘는 갓난아기 때 엄마랑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곰이 된 얘기를 몰라. 얘가 엄마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곰을 사냥하려고 창을 이렇게 딱 겨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칼리스토가 사실, 야, 내가 네 애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해. 칼리스토가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아들 손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나봐. 이것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아들이 창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제우스가 딱 나타납니다. 빠라바라밤 딱 나타나서 막 이렇게 나타나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가 제우스인데 이게 곰이 너의 엄마다, 칼리스토라고 한다, 막 얘기 막 다. 그래서 막 감격에 막 눈물의 모자상봉이 딱 이루어진 거여서 제우스가 이 장면을 딱 이렇게 흐뭇하게 보면서 역시 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신이야. 지가 저지른 건지는 모르고, 지 때문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있다가 헤라가 또 무서운 거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칼리스토를 계속 놔두면은 무슨 일 생기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둘을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아들은 사실 잘 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자기 의사는 상관없어서 이 둘을 별자리로 만들어줘요, 제우스가. 그게 바로 우리가 봄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냐, 얘들아?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스토리가 끝나게 되죠. 제우스와 불쌍한 인간들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칼리스토처럼 이게 뭐 제우스가 별자리를 만들어준 인간들이 얘기가 꽤 많아요. 근데 신이 인간을 좀 하찮게 본단 말이야,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대접해주는 경우가 뭐 흔한 건 아닙니다. 스토리가 많지만 전체 인간들을 따져보면 이렇게 대접해준 적이 별로 없는데, 따져보면 또 제우스는 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또 뭔가 좀 선심 쓰는 척하는, 이런 착한 척하는 이런 또 얄미운 점을 또 보여주네요. 이러고 뭐 자기는 또 어때? 또 그 뒤로 또 뒤돌아서서 딴 여자 찾아 돌아다니겠죠. 뭐 에휴 씨, 이 글러먹었어요. 안 됩니다. 오늘 제우스 레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